안녕하세요. 미래에서 온 엄마 김보배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열의 음악여행,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정지우 감독, 이끼와 은교 감독으로 유명하시죠. 저는 영화 은교를 정말 좋아하고 저의 베스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정지우 감독의 어떤 시선, 감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좋아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은교 같은 경우에는 좀 스토리가 되게 있었어요. 굴곡도 있었고 이야기의 굴곡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유열의 음악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 현우와 미수라는 이 두 주인공이 자꾸 어긋나는 인연, 그 어긋나는 인연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자 잘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굵직굵직한 뭐 사건이 있거나 스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 두 주인공이 겪는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상태, 그리고 서로의 대화, 그 대화 안에 이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감정과 메시지, 그런 것들, 전달하고 싶어 하는 그 감정들이 너무 잘 묻어나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잔잔하지만 그 요소에 감독의 그 시선,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답, 그런 것들이 요소 숨겨져 있어서, 이 감독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지금 약간 스포일러를 최대한 배제를 하고 좀 요소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현우가 처음에 이제 미수를 만나는데, 이 미수네 빵집에 가서 두부를 찾아요. 현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소년원에서 나올 때 한 가지만 바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딱 한 가지만, 이 세상이 정말 변하지 않는데, 이 세상이 너무 지옥인데 많은 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현우가 매일같이 즐겼던 그 라디오의 DJ가 바뀐 거예요. 유열로. 그래서 그걸 듣고 이 빵집을 나오면서 기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 어찌 보면 참 그런 것도 기적이 될 수 있구나. 기적이 정말 참 별게 아니다. 이 메시지를 저 역시 좀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기적. 우리는 정말 기적이 뭐 죽었다가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엄청 큰 뭐 암 환자가 갑자기 암을 이겨내거나 이렇게 해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것 아닌 것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수가 현우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어? 이 영화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미수가 웃는 거와 현우가 웃는 게 조금 모습이 달라요. 사실 이 김고은이라는 배우는 웃을 때 정말 예쁘거든요. 정말 예쁜데 그 맨 마지막에 정말 밝게 활짝 웃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이 김고은의 미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절제된 웃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미소이거든요. 그런데 현우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활짝 웃는 그런 미소를 지어요. 그래서 묻죠. 미수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어? 현우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주변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현우에게 있는 건 상처의 기억과, 그리고 자신에게 늘 어떤 아픔을 주는 친구들 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전혀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물은 자주 웃지는 않지만 한 번 웃을 때 그 미소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진실되게 웃어요. 자기가 너무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아픔 속에서 한 번에 진정한 웃음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한 웃음이 어떻게 그렇게 웃어?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어? 라고 물을 정도로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웃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반짝 빛을 발하듯이 그렇게 현우가 웃거든요. 그 미소를 정말 잘 담아내셨어요. 이 감독님이. 근데 여기에서 미수는 그렇게 웃지를 못해요. 배울 만큼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늘 옆을 지켜주는 언니가 있죠. 양언니이긴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 양언니, 은자 언니가 늘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우처럼 그렇게 활짝 웃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뭔가 평탄하고 배운 대학도 다니면서 그런 평탄한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진정 원하는 거를 찾는다기보단 안전한 삶을 추구를 합니다. 그 안전한 삶을 추구를 하는 이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미수에게는 웃음도 안전한 수순까지의 미소였던 것 같아요. 활짝 반짝 정말 열정을 다해서 웃는다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안전한 미소, 그 정도의 웃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했죠. 현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웃어? 정말 어둠 속에서 모든 정말 별들이 반짝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가 이제 미수와 조금 인연이 틀어진 이후에 이삿짐 센터에서 알바를 하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그 이삿짐 센터에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감독님의 그런 시선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작은 대화들에서 계속해서 전달되는 게 꼭 마치 이 영화가 나와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삿짐을 하는데 그 정말 단역이시거든요. 단역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구석구석에 이 짐이 내 짐인지도 모르고 이 박스 중에 한두 개가 없어져도 그 사람은 내 짐이 없어졌다라는 걸 모르고 산다. 그래서 이사는 반드시 스스로 해야 된다. 구석구석에 내가 어떤 짐, 어떤 옷,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판단하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우리 사실 구석구석에 서랍에 그리고 장롱에 창고에 어떤 짐이 있는지 무엇을 내가 이 집 안에 두고 어떤 그 짐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이루는 나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이루는 나이죠. 사실 나의 모습이죠. 우리의 머릿속도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사실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누군가에게 정말 포장이사를 맡긴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구석구석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집에 있는 그런 구석구석의 물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면서 남이 아닌 포장이사가 아닌 내가 스스로 챙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 작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수의 양언니죠. 은자 언니의 은자 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을 해요. 수제비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딸을 키우는데 그의 남편은 그렇게 좀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사춘기 굉장히 반항이 심한 딸이에요.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야, 너 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아이의 인성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고 매일 친구들과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담배를 피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날라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수에게는 이 누나가 너무나 따뜻하고 자신을 믿어준 단 한 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누나의 의미는 현우에게는 정말 남다른 의미를 가지거든요. 현우의 삶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아무도 믿어준 적이 없을 때 이 누나가 이 은자 누나만이 나 너 믿는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단 한 명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우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엄마가 있는데, 이런 부모가 있는데 너는 뭐가 문제니?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넌 엄마한테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봐요. 그 사춘기 반항기인 딸에게.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걔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걔는 나 없으면 못 살아.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싸가지 없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나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막 해도 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좀 그 반대로 읽혔어요. 그 사람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그래서 나도 지금 그 사람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만큼 사실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렇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감독님의 시선이. 우리는 사실 부모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그런 존재잖아요. 좀 정말 믿고 까불어도 내가 조금 엇나가도 막대해도 부모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존재죠.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막대해라 이런 메시지는 아닌 거는 확실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부모로서의 존재, 믿음으로서의 존재, 언제나 나를 믿고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부모,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현우. 그런 장면들에서 저는 정말 소소하게 이 대화 속에서 감독님의 어떤 생각을 읽고 감독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 주인공은 현우와 미수죠. 미수이고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눈빛과 연기, 그들의 사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안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미수가 안전을 택하지 않고 종우라는 사람을 택했으면 조금 더 부잣집에서 안전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종우를 택하지 않고 현우를 택함으로써 어떤 모험이죠. 사실 현우를 택한 건 모험이에요. 미수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정말 그 활짝 웃는 안전한 미소가 아니라 이 위험한 미소를 짓는 미수의 얼굴. 이 스토리들이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중간중간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행복, 그리고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그 속에서의 이제 잔잔한 관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유열의 음악여행에 나오는 각종 자그마한 그런 사연들이 그 음악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작은 사연들을 마치 보듯이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토리가 없고 또 종우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악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잔하게 딱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등장을 한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지우 감독님 다시 한번 더 정말 이 감독의 시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감독으로서 가진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늘 안전한 삶을 바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담고 있는 이 영화가 정말 추천할 만한 하다. 잘 만들어진 영화다. 배우들의 연기, 어떤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안에 있는 시나리오와 대사들 모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에서 온 엄마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